여러분, 푸틴이 얼마 전에 핵무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많은 정부와 외신을 긴장시켰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푸틴이 핵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저도 영상 제작하면서 알게 된 건데 러시아가 세상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무기는 핵무기를 지정한 위치까지 이동시키는 로켓, 폭격기, 잠수함, 드론 등등의 이동수단과 실제로 폭발하는 핵탄두로 나뉘어 있어요. 통상 언론이나 정부에서 핵무기를 논할 때는 이 핵탄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미국 과학자연맹에 따르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핵탄두는 일단 한 12,7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90%, 그러니까 약 11,400개를 단 두 국가가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예상하신 대로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둘 중에서도 러시아가 미국보다 근소하게 보유량이 많아서 전 세계 1위 핵탄두 보유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탄두 보유량이 약 6,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러시아 입장은 다릅니다. 허허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핵무기를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좀 보세요, 데이터를. 왜 우리만 가지고 난리야? 이 러시아는 핵 관련 정보 공개가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지난 공식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최대한 추리해보니 현재까지의 흐름을 대략 짐작해볼 수 있었어요. 우선 러시아는 1986년 이후부터 1992년 중반까지 연평균 1,500개씩의 핵탄두를 없애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는 총 보유량의 20%가 줄어든 셈이래요. 그럼 이 해체 작업 전에는 얼마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약 45,000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셈이 됩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해체 작업을 진행해서 현재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5,977개로 추정돼요. 그 중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핵이, 그러니까 바로 버튼 누르면 날아가는 핵이 1,588개, 사용 가능하지만 창고에 짱 박아놓은 핵이 2,889개로 총 4,477개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핵탄두라고 해요. 여기에 현재 해체 중인 핵이 한 1,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편 핵무기가 워낙에 끔찍한 무기인데다가 너나 할 거 없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핵전쟁 위험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러한 위험에 공감한 미국과 러시아는 핵 감축 협정을 통해 핵폭탄을 줄이자고 약속해왔다고 해요. 그런데 핵무기가 줄어드는 속도는 갈수록 느려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아따 시아야, 너 핵무기 줄이고 있는 거 맞냐? 호호호, 당연하지. 너야말로 줄이고 있는 거 맞냐? 영 줄어드는 거 같지가 않어? 아유, 말도 말어. 줄이는데 돈 엄청나게 쓰고 있다. 아니 근데 너 앞에서 해체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저 다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지? 허허허허, 이상하다. 나는 네가 그러고 있다고 들었는데. 야야, 뭐 그런 걸로 싸우지마.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린 핵무기가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공식적으로 비공개라는 점이죠. 나보다 핵 많은 놈들은 핵 가지고 말 꺼내지 마셔. 지금 굳이 저희가 얘기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남이사 핵을 만들건 말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체를 하고는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자국의 국방력을 높이려고 내로남불식 핵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러한 꼬라 지금의 현상이 비핵화 조약의 정신과 어긋나기 때문에 학자들이 비판을 하는 지점입니다. 근데 이 영상은 어쨌든 러시아가 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니까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러시아는 세계 1위의 핵탄두 보유국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떤 핵공격이 가능할까요? 핵공격은 결국 목표하는 위치에서 핵분열이나 융합의 원리를 이용해 폭발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그 방식에는 원자, 수소, 중성자 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핵무기라고 해도 따지고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 셈인데요. 하지만 어떤 원리를 사용해도 결국 핵폭발을 만든다는 점은 동일해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목표 지점까지 어떻게 핵폭탄을 옮길 것이냐인 건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미사일, 폭격기, 잠수함, 그리고 요즘은 또 드론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만일 러시아가 당장 핵공격을 감행한다면 러시아는 어떤 방식을 사용할까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러시아가 이 ICBM을 쏠 확률이 높은 이유는, 이 ICBM이 우크라이나를 사정권에 두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 대다수의 지역과 미국까지도 사거리 안에 넣을 수 있으므로 이 압박 측면에서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상 키보드만 뚱땅거리면 미국까지도 날릴 수가 있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긴 시간 날아가거나 잠수해서 이동해야 되는 다른 수단들에 비해서 시간적으로도 훨씬 유리하고 아군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적습니다. 이 ICBM은 10분 안에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 영국까지는 20분 정도 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공기랑 잠수함이랑 비교가 안 되죠, 가성비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 ICBM의 위력은 얼마나 될까요?
한 발에 300에서 800킬로톤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보려고 좀 알아보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가 15킬로톤, 나가사키의 팬맨이 20킬로톤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둘이 각각 7만 명과 4만 명을 그 자리에서 직사시킵니다. 물론 떨어진 자리에 사람이 얼마나 모여 사는지, 그리고 그 지형이 어떤지, 떨어지는 날 날씨가 어떤지 등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위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20킬로톤 이하인 이 원자 폭탄도 수만 명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 생각해봐도 800톤이면 나가사키의 팬맨의 40배가 넘는 건데, 만일 이게 공격이 쓰인다면 푸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역사에 없었던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이 러시아가 실제로 핵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 안보, 정치의 세 가지 섹터로 나뉘는데요. 일단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유럽을 포함한 거의 전 세계가 러시아를 안 입고 온 눈으로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스위프트 삭제, 푸틴을 포함한 각 장관들의 해외 자산 동결 등의 유례없이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얼마 전에 자기 해역을 지나고 있는 러시아 배를 납포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CCC-급으로 깎아버렸어요. 한국의 IMF 시절 받은 최악의 신용 등급이 B뿔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수준으로 깎아버린 건데 사실상 신용 불량자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루블화도 연초 대비 40%가량 달러 가치가 폭락했고, 이미 러시아 현지의 중소기업들은 스위프트 제재 때문에 자금 유동이 꽉 막혀서 줄도산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핵까지 사용한다는 거는 그냥 뭐 기진맥진한 러시아 경제에 산소호흡기를 떼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은 안보 측면입니다. 핵과 관련한 유명한 전략 중에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란 게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전략인데, 핵 공격을 실시하는 게 감지되는 순간 그 타겟이 되는 나라가 공격을 실시한 나라에게 바로 보복 핵 공격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으로 핵이 날아오기 전에 핵을 날려서 최소한의 치명상을 입도록 하는 일종의 자폭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을 쏠 거면 너도 맞을 생각하고 쏴라, 뭐 이런 예방 전략인 거죠. 물론 우크라이나는 핵 보유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토나 EU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미국을 포함한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든든하게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정세 속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쏘면 미국을 포함한 나토도 우크라이나가 핵에 준하는 보복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싸늘하다는 점도 푸틴에게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 러시아 재벌 중에 한 명은 푸틴의 목에 10억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어요. 이게 지금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군인들도 사기 저하로 탱크를 파손시키거나 항복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내부에서 전쟁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푸틴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이런 분위기를 모두 무시하고 역사적으로 최악의 무기로 평가받는 핵무기를 발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최악의 선택이기 때문에 푸틴이 제정신인 이상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미 그리고 애초에 푸틴의 논리는 친서방 세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그 친서방 세력 정부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 이런 얘긴데, 그래놓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왜 공격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땅에 핵을 사용하고 앉아있으면 민가도 섬멸하겠다는 의지의 방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겠다는 본인의 논리가 꼬여버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제적인 비난은 물론 러시아 내외부에서 정치적으로도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고 다른 나라로부터 더 심한 제재와 군사적 행동의 명분을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아니 근데 핵은 핵이고 2022년에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을 사용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